권한이 커지자 경찰 내에 범죄가 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게 2021년입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 범죄가 어떻게 늘었는지 보십시오. 직무 관련 범죄라고 하면 수사정보 유출, 수사무마, 뇌물, 향응 등등등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을 기점으로 팍 늘었습니다. 337건 정도였던 경찰 내의 직무 관련 범죄가 2023년 1246건, 2024년 1141건. 과연 검찰 폐지와 경찰에게 권한 몰아주기가 경찰 내부의 직무 범죄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현 정부 여당에게 던질 것 같아요. 김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했던 검찰개혁의 화두가 검찰에게 너무 비대한 권한이 집중되었다고는 이유에서 계속 검찰 권한을 해체해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지금 이제 결국 와서 검찰 아예 없애버릴 지경까지 가는데 지금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도 자문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권한이 컸고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어서 비대하기 때문에 분산시키고 해체시켜야 한다면 지금 경찰 권한은 그때 검찰 권한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6대 중대범죄까지 다 가져와서 이제 경찰이 다 수사하고 최종 수사 종결까지 하게 되어 있고 검찰은 단순히 그 경찰이 수사 마무리한 것들을 기소만 하는 지금 기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이 갖게 되는 그 엄청난 과거에 검찰보다 많은 그 권한의 비대화된 상황을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잘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뭐 최근에 와서 이번에 제주 이 부경장 사건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뭐 경찰 개혁 기구를 이제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후 약방문이고 소유권 외양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비대해진 권한으로 정치 검찰화 됐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맞다고 한다면 똑같이 2,000명의 검찰이 아니라 14만 명의 경찰에 엄청난 권한이 집중됐다면 이 경찰의 권한이 어떻게 민생을 침해하고 우리 인권들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2,000명 정도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권력 파워블록 안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거래하거나 권력을 은폐하거나 권력을 뭐 탄압하거나 뭐 기소하거나 이런 것이지 일반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광주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의 지금 장모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국민들 민간인들이 힘없는 민간인들이 인권을 탄압받고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또 집권여당 스스로 이 비대해진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권한이 늘어나니까 권한이 늘어나면 책임이 늘어나야 되는데 권한이 늘어나니까 비위 사건이 늘어나요. 이건 검찰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답을 내놔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각종 사례들이 판을 칩니다. 돈 받고 수사정보 거래가 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위죠. 한 경찰관은 일반인 수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는요, 지인에게 타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유출해서 입건됐습니다. 최근 있는 일이에요. 또 다른 경찰관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뇌물 받고 고소고발 정보를 전달, 출석 일정 조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있으면 자연스레 경찰이라는 기관을 검경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경찰을 견제할 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중수청은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경찰 스스로의 자정, 뼈를 깎는 개혁,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하도 뼈를 깎아서 뼈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비위를 저질러도 절반만 경찰 스스로 징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징계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는 51%. 말로 야 조심해. 다음부터 잘해. 이게 절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경찰 스스로 자정이 된다고 보세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검찰 없이 경찰만으로 비위도 다 해결되고 수사 능력에 생긴 공백도 다 채워지고
경찰만으로 다 된다고 보는 겁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경찰도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가 돼요. 다만 이제 그 경찰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받던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또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경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도 경찰 개혁 추진단도 지금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동안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수사를 지휘받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검찰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과연 경찰에게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없겠는가. 지금 좀 전에 보여줬던 몇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경찰 내에서 저러한 일들이 비위가 발생됐을 때 저거를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는가, 정말 원칙대로 저게 아주 중하게 처리를 했는가,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적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검찰을 다시 부활하자, 이건 논의 대상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이 새로운 사법 행정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의 이런 비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논의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검찰개혁 추진단 안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것이고, 경찰 스스로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좀 키워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내부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동료를 어떻게, 경찰관 내부, 동료를 어떻게 신고해요? 다 한솥밥 먹는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검찰 관계자, 경감 동료들에게 왜 사건 문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검사님,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나랑 그저 임관도 같이 한 그런 사이인데, 내가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그거 어떻게 신고해요? 성추인 대변인.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렇게 내부 제 식구 감싸기 했던 게 사실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남용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와 관련된, 검찰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렇게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같은 검찰을 기소해,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찰 개혁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은, 사실 똑같은 집단 아니었어? 물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렇게 분산이 되기 전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경찰이 지금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좀 비교 우위에서 뭔가 검찰이 훨씬 더 잘못된 점들이 부각돼 보였을 뿐인 거 아닌가. 경찰이라는 집단은 훨씬 더 사람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잘못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또 파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비위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다, 소일고 외양강원이다. 이런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줄 때 경찰 개혁안이 같이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의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분들, 강하게 밀어붙였던 분들, 형소법 개정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 경찰 개혁안 왜 준비 안 했습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놓고 이때 짠 얘기를 했었어야죠. 우리 형소법 개정안 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준비해놨습니다. 경찰
그렇죠. 경찰도 권한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2주 전, 3주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의견이 다를 때 검경 합동수사. 대통령이 딱 지적하니까 대통령 저는 그거 꼬집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경찰에 대한 개혁안 이것도 대통령이 지적하고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수년 동안 검찰에 대한 쌓인 분노와 잘못된 이런 그 행태들에 대한 이런 그 개혁하기 위한 의지만 너무 앞섰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이런 보완 대책이 너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뭐 뒤늦게라도 고치면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대신에 뒤늦게 고치는 만큼 비판이 거셀 겁니다. 비판이 거셀 거기 때문에 아마도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아주 더 거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도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성추윤의 돌직구였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부터, 검찰을 폐지하려 할 때부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때부터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어진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와 생긴 문제점이 아니라는 뜻이죠.